성적인 접촉 없이도 헤르페스나 유레알 라이티쿰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 또 스스로에서도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억울하고 결백한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오늘은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분을 옹호하고자 만든 영상이 아니고 당연히 그분처럼 관계를 가지고 바로 증상이 나타났다면 정황상 성전파가 맞겠죠. 하지만 성적인 접촉 없이도 헤르페스나 유레알 라이티쿰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치료도 겁내고 끙끙 앓거나 헤르페스나 유레알 라이티쿰이 성병이라는 오해로 인해서 연인관계나 가족관계에 논란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함입니다. 겁내지 말고 꼭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지식인의 한 글을 볼게요. 엄마가 헤르페스가 있는데 혹시 가족 간에 옮을수가 있나요? 검색을 하니까 성기 주변은 성병이라고 뜨는데 의심받을 것 같아서 말도 못 꺼내고 아래쪽 물집이 너무 커져서 아파요. 연고 좀 추천해주세요. 이런 글도 있고요. 남편이 피곤했는지 입술에 물집이 잡히고 아무 생각 없이 관계를 가지고 나서 다음날부터 성기에 통증이 생겼어요. 이것도 헤르페스인가요? 사실 이 경우는 조금 낫죠. 남편과의 관계를 하고 나서이니까 따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고요. 세 번째는 요즘 자꾸 냉이 나와요. 산부인과에서 냉 검사를 했더니 유레알 라이티쿰이 나왔네요. 의사 선생님은 남편도 같이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성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병과 성전파가 가능한 질병을 좀 구분짓고자 해요. 자, 첫 번째로 엄마가 헤르페스가 있는데 아이가 옮을 수 있을까? 물론 옮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흔해요. 찌개 같이 떠먹는다고 옮고 그러진 않지만 엄마가 물집이 잡혀있다면 수건을 같이 쓰는 것만으로도 쉽게 옮을 수 있습니다. 우리 물집이 잡히면 막 진물도 나고 아프니까 수건으로 이렇게 닦게 되잖아요. 휴지 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일하다가 계속 물집이 흐르면 이런 식으로 살짝 훔치고 하는데요. 그러면 손에도 묻을 수 있고 화장실을 또 가게 되면 보통 볼일을 보고 손을 씻지 화장실 가기 전에 손을 씻진 않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도 옮을 수 있고 물집이 잡힌 상태라면 가족 간 또 스스로에서도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 손 씻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입술 헤르페스만 있는 상대방에게서 성기로 옮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나 가능합니다. 요즘은 성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훨씬 개방적이 되어서 입술, 성기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거나 간접적인 접촉이더라도 감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형은 입술, 2형은 성기 이런 구분들이 요즘은 아예 없어졌어요. 1형은 걸려도 괜찮다, 2형은 무조건 성병이다 이런 걸로 주변 사람들을 낙인 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중고등학생 때 시험 친다고 피곤할 때마다 입술에 물집 잡히는 사람들, 야근하면서 입술 주위에 물집이 잡히는 사람들 종종 보셨죠? 립밤, 틴트, 립스틱 등을 나눠 바르면서도 퍼질 수 있고 공동생활을 하면서도 퍼질 수 있고 사실 가장 흔한 건 아이 때 엄마 아빠의 뽀뽀를 통해서 대부분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형은 연구마다 다르지만 30%에서 50%까지도 보고하고 있을 만큼 흔한 질병입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어디에서나 퍼질 수 있기 때문에 1형, 2형 가리지 않고 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세 번째로 갑자기 냉이 나와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된 유레알 라이티쿰이 나왔어요. 자, 이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이 될까요? 정답은 남편의 잘못일 수도 있고 아내의 잘못일 수도 있고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레알 라이티쿰은 공중 화장실이나 변기, 대중탕 등에 상당히 많은 균입니다. 한번 우리 몸에 얻어지고 나면 공생균으로 되어서 평소에도 증상 없이 그냥 잘 사는 균이 돼버리는데요. 이게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갑자기 낮아지거나 균형이 무너지면 이제 번식을 하면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성전파도 물론 가능하지만 기존에 있던 균일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병과 성전파가 가능한 질환은 꼭 구분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에이즈나 임질, 매도 이런 것들은 거의 99.999% 성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100%라고 안 하는 이유는 의료사고나 아주 희박한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한 헤르페스나 유레알 라이티쿰은 성전파가 가능한 질환이라고 해야 돼요. 이러한 질병들은 성병이기도 하지만 성병이 아니기도 하다는 겁니다. 물론 정황상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걸렸다
걸렸다, 특정인과 관계 후에 걸렸다 하면 당연히 성병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옹호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정말 억울하고 결백한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이번 논란 이후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마 부끄러워서 진료도 못 받고 끙끙대던 분들이 혹시나 내가 성병이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결혼을 못할까봐 질문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성병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무작정 그 사람과의 신뢰를 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앞의 경우처럼 아직 성경험이 없는 학생이나 정상적인 부부관계, 또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던 주부처럼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번씩 앓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헤르페스는 치료약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짜증나고 또 처음 걸리면 의심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성병이라는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